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 업로드하려고 컴퓨터로 팟빵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202님 나오신 회차에 댓글 1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내가 또 댓글을 놓쳤구나 하고 폰을 집어들었어. 사실 댓글은 컴퓨터로 봐도 되기는 한데 이 폰으로 보는 게 더 익숙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폰 화면을 켜니까 방금까지도 없었던 팟빵 아이콘 모양이 상단 그 폰 알림창에 떠 있고 미리 보기로 202 화이팅이라는 6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 댓글이 달려도 이렇게 알림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놓쳐가지고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밀려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딱히 설정을 바꾼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댓글 알림이 왔을까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서 들어갔을 때는 막상 그 댓글이 뜨지도 않았어. 그래서 한 5분쯤 지나가지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난타나나나님께서 202 화이팅이라고 써주신 게 보이더라고요. 202님 화이팅입니다. 두소장님도 화이팅! 그리고 이번에 또 놓칠 뻔했다가 녹음 직전에 가까스로 확인한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오디오 클립에 안녕하세요 언니, 저 77회에 나왔던 12살 청취자 호이예요. 그때 당시 전 언니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아 열심히 살아갔어요. 지금은 어엿한 예비 중학생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요즘 부모님과 많이 싸워서 힘들지만 언니의 방송을 듣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큰 도움이 됐어요. 언니 고맙고 사랑해요. 하트까지 써주셨어요.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최연소 저희 조각님이세요. 근데 사실 지난번 그 사연에 대한 저의 얘기가 뭐 하나 쓸만한 게 없었을 텐데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호이님이 중학생이 되면 좀 더 재미있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한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벌써 느끼고 계실 텐데 그래도 우리 호이님 앞으로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하고 싸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다 커도 싸워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하고도 솔직한 이야기를 천천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호이님은 정말 뭐든지 잘 하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응원할 테니까 부모님이랑도 싸우지 말고 잘 한번 지내보세요.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노력해보세요. 호이님 화이팅!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비밀보장 전화 연결했을 때도 그렇고 저 막 팟캐스트 그만하고 싶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런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저한테도 되게 큰 힘이 되고 이번 주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이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드라마 미지의 서울을 계속 봤었는데요. 아침 대바람부터 제 눈물을 쏙 빼놓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조금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랑 뭐 내용이 안 맞아서 보기 힘들었다기보다는 너무나도 저의 감정을 관통하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더욱 쉽게 볼 작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감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작품 자체는 너무너무 좋았고 사실 회차마다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럴라 치면 하루 밤낮을 꼬박 얘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정말 대충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뭔가 컨텐츠 얘기를 할 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나 미지의 서울을 볼 예정인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스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스킵을 눌러서 빨리 넘기시거나 아니면 돌아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미지의 서울을 보면서 트위터에 조금씩 메모를 해둔 게 있었는데 일단 드라마 초반에는 인간 너무 못됐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나도 인간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 이거 진짜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의 주변인들이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편인데요. 그래도 역시나 정말 나라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조금 극단적인 장면들이 많았어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본 제 입장에서는 미래한테 이입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그 위계에 의한 성범죄 이슈가 나올 때에는 참 진짜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사회적인 문제가 꽤 여러 가지 등장하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지랑 미래가 역할을 바꾸면서 이 드라마가 흘러가잖아요. 서로인 척 연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다른 사람인 채 해도 나는 나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한 번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으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누가 되면 좋을까? 전 아이돌이 한번 돼보고 싶은데 근데 대신에 의상의 노출은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미래와 미지가 바뀌는 이 초반부를 지나서 중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좀 우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꽤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일단 미지와 할머니의 그 애틋한 씬에서도 제가 엄청 많이 울기는 했었는데 제가 감정이입이 가장 심했던 장면은 미지와 미래의 할머니인 월순 씨와 그리고 엄마인 오키 씨의 관계였거든요. 보통 엄마와 딸의 관계라고 하면 미지와 엄마, 미래와 엄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할머니와 엄마의 관계가 조금 더 저랑 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상담 가서도 선생님이랑 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오키 씨는 엄마인 월순 씨가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엄마랑 대면대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엄마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어요. 다만 오키 씨와 제가 다른 지점은 저는 엄마한테 정말 성가실 정도로 들러붙어서 엄마 나 좀 좋아해줘 하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물어볼 수 있겠다 싶었던 시점이 왔을 때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했어? 이렇게 직접 물어봤거든요. 근데 월순 씨한테도 어떤 이유가 있었듯이 우리 엄마한테도 이유가 있긴 있었더라고. 세상 모든 엄마와 딸이 다 잘 지낼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는 뭔가 엄마와 딸의 그 미묘한 관계성이 나오는 작품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엄마와 딸의 관계는 보통 안 좋으니까. 그리고 미지 미래 엄마가 결혼 전에 그림을 그렸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도 손재주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특히 뭐 자수나 뜨개질이나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잘하셨고 그래서 제가 쉬지 않는 주둥아리 방송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손재주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좋은 재주를 다 언니한테만 주고 저한테는 하나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똥손이잖아. 이런 거는 조금 엄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긴 해. 근데 어쨌든 우리 엄마도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우리를 낳고 키우면서 그런 걸 하기에는 여유가 전혀 없으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불친 작가님이 텀블벅을 여셨을 때 그 리워드에 그림 그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핑계로 엄마랑 언니랑 군산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풍경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전혀 못하고 살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간 거야. 근데 그날 엄마가 되게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때 불친 작가님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한테 따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깝게 살았으면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여튼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 그리고 마지막쯤에 미지였나 미래였나? 미래인 것 같은데 미래가 어쨌든 자기 짐을 정리하는 장면에서 그 박스에다가 자기 만화책을 이렇게 담는데 청계영 작가님의 오디션 만화책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옆에 풀하우스도 보이긴 했는데 뭐 제 관심사는 아니어가지고 저의 관심사인 오디션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전까지 내가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팍 웃었어. 그래서 일단 미지의 서울을 다 봤고요. 뭐 최종적인 감상을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다만 로맨스 씬이 나올 때에는 저도 모르게 스킵을 하고 있더라고요. 뒤로 넘기고 있었어. 키스씬 진짜 못 보겠더라. 그리고 항상 뭔가 드라마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여주를 도와주는 왕자님이 꼭 나오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나마 여기에서는 일방적인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쌍방향인 느낌이 좀 더 있더라. 제가 캐대언 방송했을 때에도 결국 남돌 여돌을 엮어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지의 서울도 결국은 연애로 마무리가 되는 드라마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다. 근데 그것 빼곤 다 좋았다. 그리고 또 뭐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미지의 서울 턴을 마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 또다시 돌아온 비보쇼 티켓팅! 정말 지긋지긋하고 설레는 시간이죠. 올해 2025 비보쇼 프렌즈는 10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고로 우리는 3일에 티켓팅을 해야 한다. 근데 이거 작년에 이틀일 때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사흘이라니 정말 너무하시네 언니들. 그래도 어쩌겠어. 일단 해야지. 송은이 김숙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매년 땡땡이들이 티켓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니들한테 우리 자리 없어요 하고 다들 울부짖는데 그러면서도 우리의 티켓팅은 시작되었습니다.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일단 8월 5일 화요일 오후 8시에 티켓 오픈이었는데 이날 제가 동네에서 친구랑 저녁 먹고 놀다가 시계를 보니까 8시 10분 전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티켓 오픈 시간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번 티켓팅 망했다 싶었는데 일단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길에서 폰으로라도 좀 하자. 저는 원래는 안정적인 자세로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티켓팅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세팅을 하지도 못한 채로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폰이 조금 더 나은 것도 있더라고요. 컴퓨터로 할 때에는 몇 번 새로 고침을 하다 보면 그 외에 로봇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퍼즐을 맞추라고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폰은 안 뜨대? 근데 저도 사실 최근에는 뭐 비보쇼 말고는 티켓팅을 할 일이 뭐 거의 없었잖아요? 티켓팅보다는 피켓팅을 할 일이 별로 없었지. 그러니까 피 튀기는 티켓팅을 할 일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감을 잃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폰으로 되게 열심히 해봤어. 근데 결론은 걸으면서 폰으로 했을 때에는 표를 아예 구경도 못했고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8시 땡 하고 폰으로 접속을 했더니 대기자가 1000 몇 명 이렇게 뜨더라고요. 다른 땡땡이 분들은 뭐 4000 몇 번, 6000 몇 번 이런 숫자도 보셨다는데 저는 1400인가 뭐 얼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그 대기 숫자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사라지질 않아가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컴퓨터부터 켜고 인터파크 접속을 하고 비보쇼 티켓을 들어갔는데 사실 이 인터파크 티켓이 같은 아이디로 동접이 안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꺼야 돼. 근데 내가 또 순간 감을 잃고 정신을 잃고 폰으로 대기 숫자가 거의 한 100단위 정도로 내려온 상태였는데 또 멍청하게 컴퓨터로 접속을 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대기 숫자가 늘어났어. 근데 이 정도면 사실상 앞에 1000명만 대기가 있어도 티켓팅은 꽝인 거잖아. 올림픽홀이 진짜 최대 2, 3,00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앞자리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뒷자리는 나중에도 나와요. 정 안 되면 뒷자리는 나중에 해도 돼. 근데 내가 티켓 오픈 때 이렇게 티켓팅에 참전하는 이유는 앞자리에 가기 위해서란 말이야. 근데 내 앞에 대기가 1000명이 있다? 망한 거지. 지금 제가 망했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픈 때에는 여유 있게 여러 장을 잡아서 친구들 주고 남은 거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무한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순서대로 티켓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가장 경쟁률이 셀 것 같은 일요일부터 티켓팅을 한 거예요. 이틀 이상 공연일 때 하루만 선택해야 한다면 다들 막공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요일을 먼저 잡고 그리고 토요일을 잡고 금요일 이렇게 순서대로 티켓팅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비보쇼 티켓팅 때도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올림픽 공원처럼 구역을 나눠가지고 티켓팅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나는 모든 좌석이 한눈에 보이는 티켓팅을 좋아한단 말이야. 공연장 규모가 커지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그냥 나는 싫은 거야.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새로 고침을 계속 하는데 맨 앞자리인 가구역, 나구역은 아무리 새로 고침을 해도 자리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구역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막 했는데 다구역에 되게 애매한 사이드 자리가 하나 나온 거야. 근데 일단 잡았지. 이게 나중에 자리를 땡기더라도 가지고는 있어야 되니까. 사실 비보쇼 2024랑 장소가 똑같고 제가 2024 때에는 가구역 한 번, 나구역 한 번. 다시 말해서 제일 잘 보이는 블럭에서 봤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두 번째 날은 조금 뒤쪽이었는데 어떤 땡땡이 분이 자기 친구랑 같이 앉고 싶다고 자리를 바꿔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앞에 가서 봤어. 세 번째 줄인가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가구역이라고 하면 가나 다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역 뒤쪽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구역 사이드니까 그 플로우석이라고 하는 가장 무대와 가까운 앞자리 중에서는 사실상 제일 안 좋은 데란 말이죠. 이게 되게 애매한 위치란 말이지.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취소하고 좌석을 땡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내 자리 하나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구역을 예매하고 확인차 예매 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인터파크에서 티켓팅을 안 하는 사이에 예매가 당일 입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티켓 예매하면 무통장 입금 기한이 다음 날까지였거든요. 최근에 인터파크 티켓이 놀티켓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사라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일 입금을 하면서도 인터파크 이 새끼들 계속 꽁얼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인 8월 6일 아침에 첫 번째 티켓팅이 있었는데요. 정말 끝없는 새로 고침으로 토요일 공연 나구역을 하나 잡았습니다. 일단 가구역, 나구역은 무조건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금요일 표를 또 잡았어야 했는데 토요일 표까지 잡고 나니까 기운이 쏙 빠지더라고요. 더는 새로 고침을 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표 입금까지만 해놓고 금요일 표는 내일 아침에 또 티켓팅을 해야겠다. 정말 당연히 내일 티켓팅도 성공할 거라고 안일하게 마무리를 한 거죠. 너무 쉽게 생각했어. 어쨌든 그날은 나구역을 내 손으로 직접 하나 잡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도 힘들지만 되게 즐겁게 했고 그리고 밥도 맛있게 든든하게 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날 퇴근 후에 군산교제폭력정당방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군산교제폭력정당방위사건 생존자 특별사면 요구 긴급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일할 때는 비가 안 오더니 기자회견장에 있는 삼각지역에 내리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안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친구랑 만나서 같이 나갔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가니까 주최자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도 피켓을 받고 대열을 맞춰 섰고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제가 우비를 안 챙겨가가지고 그냥 우산을 쓰고 있었거든요. 다들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비를 다 맞을 정도였어가지고 참 뭐랄까 왜 우리가 기자회견하는 날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좀 더 투쟁에 불이 붙었달까. 저 대통령실 앞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저희 말고도 투쟁하는 단체들이 꽤 많았어요. 서로 막 소리가 섞이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각자의 투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외쳤고요. 그리고 8월 7일 아침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금요일 표를 잡아야 되니까 놀티켓에 접속을 해가지고 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어제 그렇게 사람이 몰릴 때에는 괜찮더니 갑자기 오류가 나.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마음과 다르게 한 1, 2분 정도 늦게 접속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망했습니다. 금요일 표를 아예 못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갑땡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다 못 잡았대. 그래서 이제 예매 대기가 시작되는 8월 8일 오전 8시에 예대를 일단 걸어놓고 9시에 또 티켓을 하러 들어갔는데 와 진짜 자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딱 한 번 제가 가구역의 맨 뒷자리 포도알을 밟는데 제가 그걸 누르는 순간 이선좌가 뜨더라고요. 이미 선점된 자리. 아 정말 망연자실. 나한테 금요일 티켓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이 현실인가? 난 미치겠는 거야. 정말 최악이지. 이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순간 멍 때리고 있었는데 저랑 보그도 같이 갔다 오고 책방무사도 같이 갔다 오고 쪽잠 전시회도 3일 동안 같이 다녀왔던 부크땡님이 제가 놓친 그 자리를 잡았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나 진짜 그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를 뻔했잖아. 와. 근데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부크땡님이 되게 안 좋은 자리인데 괜찮겠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순간 그거 내가 잡으려고 했던 자리인데 금방 없어져가지고 누가 주워갔나 했다. 너무 웃긴 거지.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크땡님이 잡아준 자리로 바로 결제를 했고요. 사실 그동안은 제가 그냥 땡땡이 친구라고 말을 했었는데 부크땡님한테 나 부크땡이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당당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땡땡이 단톡방에서 더 좋은 자리 양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저는 좀 뭐랄까 일단 양도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요. 작년에도 빠숑님이 양도해준 거 외에는 안 받았었거든요. 일단 빠숑님은 내가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2다리 건너 3다리 건너 이렇지 않고 바로 내 직접 지인이 양도를 해주는 것까지만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직접 지인이어도 찝찝하면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가능하면 내 손으로 잡은 표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금요일은 정말 너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부크땡님 덕분에 맨 뒷자리이긴 하지만 일단 맨 앞블럭이니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매되기가 잘 풀려서 더 좋은 자리가 나오면 기존 표는 수수료 주고 취소하는 걸로 말은 맞춰놨는데 제가 인터파크에서 예대를 걸어놓고 좋은 자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진짜 예대가 풀리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대 걸어놓은 자리 중에 제일 안 좋은 자리가 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리보다는 다 좋거든요. 사실 근데 3일 중에 토요일 표 하나 빼고는 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저는 이만하면 됐다. 최대한 내 손으로 잡은 표를 가지고 재미있게 보고 오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티켓팅하는 날짜 사이에 이제 땡땡이로 만나서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 말고 그냥 일상 친구들 중에 비보쇼에 오고 싶어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티켓팅 했냐고 연락이 왔었어요. 일단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 밴드 드링킹 소녀소녀 합창단 멤버이신 미나님이 비보쇼 예매 성공하셨냐, 이제 본인은 좋지는 않아도 한 장을 구했다 하고 이제 DM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아직 티켓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장도 못했어요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근데 제가 되게 새로 고침을 열심히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표가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연락을 했어. 제가 토요일, 일요일을 가는데 미나님 언제 오시냐 했더니 미나님도 그 바쁘신 일정 중에 딱 하루 비는 날에 오시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날 뵐 수 있으면 뵙자, 인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작가 6인 완전체 북토크에 갔을 때 만났다고 했던 친구도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 저는 이미 티켓팅까지 마무리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조금만 일찍 연락을 줬으면 남는 표라도 어떻게 돌려봤을 것 같은데 이미 땡땡이 친구들 표 정리가 다 끝난 상태여가지고 조금 아쉬웠고 그래도 예매 대기는 걸어놨다고 해서 그거에 조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요일에 가냐라고 묻길래 금토일이라고 했더니 엄청난 덕심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옳콘이 기본이고 못 가게 되는 게 더 이상한 거라 가지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보쇼 티켓을 구하고 싶다고 프리미엄 붙은 표를 사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풀미 티켓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니들이 풀미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고 땡땡이들도 절대 풀미표는 사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풀미표도 사실 거의 다 취소표로 풀린 것 같더라고요. 공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프리미엄 표는 팔지도 사지도 얻지도 죽지도 맙시다. 풀미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원래 표값에 1원이라도 더 붙으면 그게 풀미표인 거야. 조심하세요. 어쨌든 비보쇼 오시는 조각님들은 기회가 되면 인사라도 꼭 나눴으면 좋겠고 이번에 드디어 우리 동갑내기 땡땡이 갑땡이들이 다 모일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설레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도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다. 언니들 빨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티켓팅을 하던 중간에 친구 집들이도 다녀왔는데요. 저녁을 혼자 먹기 싫어가지고 어쩔까 하는 도중에 친구랑 얘기가 잘 돼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사실 친구 집에 이미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정리가 좀 안 된 상황이어서 집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정말 들렀다가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리가 되고 첫 방문이어서 나름대로 집들이 선물도 챙겨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집들이 선물은 바로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책 선물을 하고 왔는데요. 친구가 딱 좋아할 것 같아서 선물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나는 치킨을 살 거야 라고 했더니 친구는 건강한 스프링 롤, 월남쌈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맛과 불건강한 맛을 한꺼번에 그리고 친구가 사놓은 비싼 맥주와 함께 즐겼습니다. 사실 친구 집들인 날 우리 퀸즈 아이가 컴백을 했습니다. 원래 저였다면 조용히 집에서 M 카운트다운 컴백을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퀸즈 아이 전 멤버들한테 미련이 남아가지고 새로운 멤버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만큼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멤버가 있다면 갑자기 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 원체가 작사에 참여한 퀸즈아이의 Feel the Vibe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무대에서 날아다니는 우리 원체도 많이 이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별일이 없어가지고 간만에 이제 해 떨어지고 덥지 않을 때 운전해서 마트에 다녀왔고요. 마트 가도 사실 그냥 차를 움직여주러 가는 느낌이라 가지고 항상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사서 오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운전을 하고 한 달 동안이나 차를 안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출근할 때 아침에 먹을 빵이랑 딸기잼이랑 과자랑 반찬할 김치랑 달걀이랑 또 뭐 샀지? 아, 저 가끔 막 생각날 때가 있어가지고 냉동 크림새우도 사왔어요. 이게 냉동인데 은근히 좀 중독적인 맛이 있어. 그리고 또 간만에 일정이 없는 주말이어서 상담만 얼른 갔다 오고 집에 계속 있었는데요. 막상 집에 있으니까 또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유튜브를 켜다가 넷플릭스 생각이 났어. 최근에 이제 지인이 넷플릭스 아이디를 공유해 주셔가지고 캐대원도 보고 미지의 서울도 보고 교토에서 온 편지도 봤어요. 교토에서 온 편지는 영노자에 나와서 얘기하신 적 있는 김민주 감독님 작품인데 차미경 배우님 나오는 작품을 보고 펑펑 운 게 벌써 3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차미경 배우님의 존재를 각인한 게 니나네나라는 영화였는데 거기 장혜진 배우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보러 갔다가 뭔가 너무 슬픈데 계속 막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이디를 공유해준 언니의 추천으로 미지의 서울을 봤는데 사실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리뷰 올라오는 거 보면 엄마랑 할머니 얘기는 특별히 없거든요. 근데 전 또 엄마랑 할머니한테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토에서 온 편지를 보는데 차미경 배우님이 또 나오시는 거야. 이거 왜 자꾸 나를 울리시는 거지? 근데 이제 교토에서 온 편지까지 보고 나니까 좀 제 가라앉은 기분이 다시 끌어올려지지를 않더라고요. 좀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어가지고.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한 번 더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켰는데 캐대언을 켜자마자 또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건조한 마음으로 무표정으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약사의 혼잣말을 보았습니다. 사실 약사의 혼잣말도 좀 뒷부분 쪽에 좀 기묘한 가족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조금 또 결이 달라가지고 상담 갔다 오면서 사온 복숭아를 손질해서 김치통에 담아 놓은 거를 제가 또 꺼내 먹으면서 정말 건조한 표정으로 봤어요. 8월 9일 토요일이 말복이었는데 저는 복날을 맞이해서 복숭아를 아주 잔뜩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복숭아를 먹으니까 포크 설거지만 계속 나와가지고 쓸 포크가 없는 지경이 됐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어놓은 설거지를 좀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독서도 좀 했어요. 사실 평일에 일하러 갔을 때 조금 쉬는 시간에 읽으려고 책을 빌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 빌린 책을 아직 많이 못 봐가지고 토요일에도 읽고 일요일에도 읽고 이게 반납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말이야. 이러다가 또 책 산책만 시키고 갖다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른 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책을 진짜 안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계속 읽고 싶은 책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 있는 민지영 작가님 책은 다 읽었고 그리고 오늘 류시은 작가님의 나의 최애에게를 상호대차를 신청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덕후의 기본 소양이 아닌가. 일단 흥미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약속 없는 주말을 또 맞이하야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근데 빨래는 여름이라 가지고 요즘에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빨래거리가 너무 많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비가 온다는데 이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에 아마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에 저희 또 기자회견이 있는데 좀 비가 올까봐 걱정을 했더니 비가 수요일로 밀려가지고 좀 다행이고 다만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을인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 조각님들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물 잘 마시고 끝까지 온열질환에 유의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